애틀랜타 시장과 시의원 결선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주 선거구 재조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회는 특별회기 동안 주 상원과 하원 그리고 연방 하원 선거구에 대한 재조정안을 최종 결정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 선거구 재조정안과 관련해 조지아 연방하원 제7지구가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제7지구는 민주당의 캐롤린 보르더 연방하원의원이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지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루시 맥베스 연방하원의원이 경쟁자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안에 따르면 조지아 제6지구는 보수세가 강한 포사이스와 도선 카운티가 포함되도록 재조정됐습니다. 이에 맥베스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자 제7지구로 옮겨 출마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즉, 2명의 민주당 의원이 제7지구 의석을 놓고 대결을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은 투표권법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해 데이빗 랄스턴 주 하원 의장은 관련 소송이 제기됐으나 지난 소송에서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선거구 재조정 관련 소송이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조지아 주 전역에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찰관 부족을 비롯해 법 집행기관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공공안전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조지아 주 전역으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경찰관과 같은 법 집행기관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난 11월 12일 플라스키 카운티 교도소에서는 교도관 인력 부족으로 5명의 수감자가 탈옥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5명의 수감자는 교도관 2명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테이저건과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플라스키 카운티 교도소의 데니 블레난 보안관은 해당 교도소는 40여 명에 가까운 수감자를 관리하기 위해 4명 이상의 교도관이 필요하지만 사건 당일 교도관 인력 부족으로 2명의 간수가 근무하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인력 부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난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 법 집행 인증기관인 조지아 평화표준 및 훈련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은퇴를 결정한 경찰관은 무려 1,105명.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사람이 경찰직을 은퇴했습니다. 현재 클레이 카운티에서는 394개의 직위 중 55개의 자리가 비어져 있고 풀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는 약 1,000여 개의 직위 중 170개가 공석입니다. 20%의 공석률에 직면해 있는 채텀 카운티의 제프리 애들리 경찰서장은 지난 31년간 법 집행기관에서 종사했지만 이만큼 많은 동료들이 떠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법 집행기관 인력난은 범죄자가 활보할 기회가 많아지고 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공공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의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S&P 코올로지 케이스 실러 9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에 육박하는 급등이지만 지난 8월 상승률 19.8%보다는 소폭 둔화된 것으로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7.8%,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9.1%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에 집을 매물로 내놓는 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여전히 강해 당분간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의회가 팬데믹 관련해 승인한 자금 가운데 오미크론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주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934만 1,506명, 누적 사망자는 80만 10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2만 5,04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600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8만 5,265명, 누적 사망자는 2만 5,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1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4,401명, 누적 사망자는 1,424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590명, 누적 사망자는 1,67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뉴욕시가 2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점, 소매상점, 사무실, 건물 로비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데이비드 초크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많은 사람이 있는 실내 환경에서는 언제나 마스크를 쓸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며 의무화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현재 뉴욕시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첫 검토를 마쳤습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해 큰 틀에서 당장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중동 지역에서 병력 수요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지만 당장의 주된 병력 배치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 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올해의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미나리는 1980년대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나리 외에도 올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티탄 등 다수의 저명한 작품을 함께 올해의 영화로 선정했습니다. 애틀랜타 시장 선거를 비롯해 둘루스와 스와니 시의원 결선 투표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결과는 내일 저녁 뉴스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